네, 2020년 12월 30일 이종훈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나쁜 통화가 좋은 통화를 밀어내버린다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것처럼 우리 여당이 소수의 이상한 세력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걸 좀 고발할까 합니다. 철험회라는 거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철험회에 한번 주목하십시오. 철험회에 끌려가는 민주당입니다. 철험회는 마구 부수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검찰과 관련한 여러 일들로 국민들이 걱정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계신다. 민주당을 향한 격려도 있지만 따가운 질책과 비판도 많다. 솔직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사태로 꼬인 전국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던 대로 최강욱 이런 사람들,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론에 불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은 정반대라는 걸 지금 고발하는 바입니다. 12월 29일 김용민 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다 보도된 건데, 검찰개혁 시즌2에 민주당의 한 파들이 들어간 겁니다.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청법 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지금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공소제기를 줄이면 기소입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못하고 공소만 제기하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공소청이죠,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걸 공개했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그리고 경찰 출신의 황운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강민정, 이런 사람들이 공동 발의자입니다. 재밌죠? 이런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종민 씨인데, 본인은 또 아까 딴소리 했어요. 자, 김용민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다. 수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소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겠죠. 현행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검의 부서들이 검찰총장을 위해 존재하듯 사조직화되고 있다. 네, 대검의 부장들은 참모죠. 네. 참모로 돼 있는 건데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정보수집 명령의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을 기소한 바 있음에도 이번에 판사 불법 사찰 사태를 드러냈다. 참.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 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 집단이 되었으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어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대검, 고검, 지검 이런 시스템을 없애고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대검공소청은 없습니다. 두 개 조직을 하고 검찰총장 하던 사람은 고등공소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는 차관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조항은 삭제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사 개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용민 의원이 누군가 하면은 지난 7월 28일에도 검찰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검찰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검찰에는 한이 맺힌 분인 모양이죠. 이 김용민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 병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 그 남양주 병에는 원래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의원이 있었죠.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한 사람입니다. 승리했죠. 서울 출생이고요. 76년생.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대학원 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증권사에 소속된 변호사로 있다가 나중에 로펌에 가서도 증권 관련 분야를 수로 소송 담당하다가 나는 꼼수다 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을 때 변호인을 하면서 정치사건 변호도 맡게 됐습니다. 그 유우성 간첩 사건이 있죠. 화교 간첩 사건. 그 유우성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해서 결과 승리했죠. 국정원에서는 한 요원이 자살하고 뭐 굉장히 그런 파문이 컸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와 같이 했던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정민 변호사는 김용민은 검찰 제도의 기본도 몰라 같이 일하며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김용민 의원이 앞장서서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수뇌부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목소리는 작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선 김용민 의원은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데 6월 23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정농단 판사들을 막 질타를 했었어요.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건 거짓이죠. 거꾸로 모 언론과 검찰이, 문재인의 검찰이 공작한 검언 공작 사건은 덮어놓고 채널A 사건을 문제라고 하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검언 유착 방지법을 발의한 바도 있는 사람이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은 9월 18일 추석 무렵에 그때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고향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술자리를 한 게 보도가 됐었죠. 좀 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과 더불어 친조국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 계열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참여한 조직이 처음입니다. 자, 이 철험회가 뭔가 하면은, 처음처럼이 아니고 철험회입니다. 이 철험회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만든 그 상표 이름이 처음처럼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따온 걸로 보여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환호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9일 날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윤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철험의 사람들이 설쳐대니까 검사안에서 짝짝꿍 고장난명을 염려했듯이 나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진혜원 검사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처럼 처음에는 용기가 줄충하고 지략이 탁월하며 정의감과 방향성이 일관된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철험의 사람들이 설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될 때 이분이 기립 표결을 하게 했습니다. 상황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토론을 신청하고 또 야당이 막 고성을 지르고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토론 정결하면서 기립해달라고 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립 표결이 또 있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할 때 국토위에서 역시 기립 표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도 기립 투표는 안 한다. 보기 어렵다. 근데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랬습니다. 국회법은 기립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줄 세우기가 되니까. 소식껏 판단을 못 하잖아요. 북한 최고인문회의에서는요. 기립 투표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원증, 수첩처럼 생긴 당원증을 딱 맨 앞에 있는 김정은이가 들면 차례로 쫙 드는 걸로 합니다. 비슷한 거죠. 그런 식이다라고 태영호 의원이 비판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18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50명도 안 되는 이런 극성 세력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 50명의 세력들은 뭔가 하면요. 남을 비판하고 뭐 부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내놓는 거는 별게 없습니다. 공소청을 내놨는데 그게 비전이라고 보십니까? 기자들이 보도한 거 잘못 보도하면 기레기라 그러던데 쓰레기라 그러던데 쓰레기 법안이죠. 이들은 386 세대인데 지금은 50대니까 586이라고 그러죠. 586 세대들은 비판과 비난에는 탁월한데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잘 못해요. 비판과 비난을 하기 위해서 아까 검찰에 있는 진혜원 검사도 같이 짝짝꿍 치듯이 연대투쟁은 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걸 세우는 데는 막연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구체제를 부수고 새로운 걸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걸 세우는 데 성공한 혁명은 많지 않아요. 그거 해낸 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16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구체제를 부시는 것만 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자는 게 586 세대라는 겁니다. 왜 공소청법이 문제냐? 기소를 하려면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수사를 지휘해야 됩니다. 검사가. 수사 지휘하면 수사권 행사지. 공소청을 만들어도 검사한테 수사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또 뭡니까? 경찰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걸 기소를 하지 않고 차단하면서 기각하면서 무혐의 하면서 이게 뭐예요? 법원처럼 준사법기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청을 만들면 공소는 다 공소해야 되게?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것도 이들이 주장한 겁니다. 이들은 현 체제를 부수기 위해서 뭐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 것 같은데 그중 한 방안이 지난 4월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으니까 다수로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도 움직여야 되니까 추미애 장관도 편승의 감면이 있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고. 네. 자기 아들 군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거 나니까 어떤 이러한 세력들의 편승해서 윤석열을 치려고 한 것도 있겠죠.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다수면 다라는 건데 다수가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일 뿐입니다. 하다 안 되면. 분명히 사리가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법치죠. 이치로 가는 거죠. 상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수결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수가 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딸레반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략공천에서 누구 탈락시킨 데 성공했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요. 극렬 세력을 등에 올라탄 기호지세인지도 몰라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제하면 아마 뛰쳐나갈지도 모르고 아마 당권에 도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분란이 일어나겠죠. 이들의 공이 좀 있어요. 이들이 극렬하게 지지를 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잘 안 내려갑니다. 이 뒤에 많은 세력이 붙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극렬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지지 모임이 있지만 조직적이지는 연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30% 이하로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들이 뛰쳐나가면 팍 떨어질 겁니다. 문바의 본질이 바로 이들이란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숙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들이 나가면 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내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통제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쯤 되면 분당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강경 위주로 지금 계속 자기네 정책에 실패하고 윤석열 찍어내기가 안 되다 보니까 당황해갖고 탄핵하자, 공소청을 만들자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끌려가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분당으로 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한 정부 여당이 다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저희 예측은 그렇습니다. 이 문바들 중심으로 한 철험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잘못됐을 때는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는 문제까지도 한번 시청자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